너 거울 좀 봐봐. 어디 내놓고 자랑할 만한 얼굴이야? 시골에서 감자나 캐던 손이라니까. 남편 최태주는 회사 직원들 앞에서 아내 민정을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시어머니 명자 역시 며느리를 하녀처럼 부리며 무시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자신들이 놀린 그 여자가 바로 한성그룹 재벌 상속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년 후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온 민정. 한성그룹 대표이사 한민정입니다. 태준이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들어간 회의실에서 마주친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전 아내였어요. 민정아, 너가 왜 여기에? 따로 할 말은 없습니다. 최 대표님. 과연 민정의 복수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그리고 태준과 명자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6개월이 지났을 뿐이었습니다. 한민정은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 오명자를 위해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죠. 부엌에서 나는 소리를 들은 명자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어서 밥상 차려라. 느려 터졌다고 말이죠. 민정은 서둘러 반찬을 꺼내며 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금방 준비하겠습니다. 명자는 식탁에 앉아서도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이 집 며느리는 정말 답답해. 밥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시집을 왔는지 모르겠다. 민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최태준이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어요. 여보, 아침 드세요라고 민정이 말하자 태준은 대답도 없이 식탁에 앉았죠. 명자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준아, 회사 일은 어때? 광고회사가 요즘 잘 되고 있다면서.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네, 어머니. 요즘 계약이 많이 들어와서 바쁩니다. 그러면서 민정을 흘끔 보더니 이런 말을 했죠. 그런데 회사 사람들이 우리 집 사람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민정은 수저를 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명자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태주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우리 아내가 너무 촌스러워서 데리고 나가기가 좀 그래요. 민정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죠. 여보, 그런 말씀은.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하자 태준이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야, 사실이잖아. 너 거울 좀 봐봐. 어디 내놓고 자랑할 만한 얼굴이야? 명자가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처음부터 내가 반대했는데 우리 태준이가 너무 착해서 문제야. 민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죠.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니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태주는 회사로 출근하면서도 민정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어요.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야, 너희들 결혼할 때 외모 정말 중요해. 나처럼 실수하면 안 돼. 동료가 물었습니다. 형수님이 그렇게 못생기셨어요? 태주는 크게 웃으며 답했어요. 못생긴 정도가 아니야. 진짜 시골에서 감자나 캐던 손이라니까.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죠. 그날 저녁 태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민정은 조용히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말했어요. 야, 민정아. 다음 주에 회사 창립 기념 파티가 있어. 민정이 고개를 들었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할 게 있나요? 태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는 오지 마. 회사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민정의 가슴이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자가 거실로 나와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그래, 태준아. 내가 옳다. 우리 며느리는 집에서 살림이나 잘하면 되는 거야. 무슨 파티에 나가서 우리 집안 망신을 시키겠니? 민정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방으로 들어갔죠.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주는 아침을 먹으면서 민정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새로 들어온 여직원이 있어. 정말 예쁘더라. 너도 좀 배워봐. 어떻게 하면 사람이 그렇게 예뻐질 수 있는지. 민정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죠. 명자가 또 끼어들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요즘 여자들은 다들 예쁜데 우리 며느리만 뒤떨어져. 화장이라도 제대로 배워봐. 태준이 회사에서 돌아온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민정이 물었죠. 오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태준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 새 프로젝트를 따냈어. 그리고 새로운 여직원 서지연이랑 같이 일하게 됐고, 민정의 마음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쳤죠. 서지연 이야기는 그 이후로도 계속됐습니다. 태주는 매일 집에 와서 서지연이 얼마나 똑똑하고 예쁜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오늘도 서지연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 서지연이 클라이언트들한테 인기가 많다는 식으로 말이죠. 민정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민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태준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로 서지연이랑 회의하느라 늦었어. 너는 이런 거 이해 못할 거야. 명자는 아들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오히려 반겼습니다. 태준아, 요즘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구나. 그래, 능력 있는 사람들이랑 일해야 발전하는 거야. 그러면서 민정을 흘끔 보더니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도 좀 배워야겠다. 남편 뒷바라지나 제대로 하지. 민정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태준이 정장을 차려입고 나오는 걸 보고 민정이 물었어요. 오늘 회사 나가세요? 태준은 넥타이를 매면서 답했습니다. 응, 서지연이랑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준비해야 해. 주말에도 일하시는군요라고 민정이 말하자 태준이 비웃었어요. 너는 모를 거야. 성공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야. 명자가 아들을 돌아보며 말했죠. 그래, 열심히 해라. 우리 태준이는 정말 대단해. 그날 저녁 태준은 술에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민정이 부축하려 하자 태준이 손을 뿌리쳤어요. 건드리지 마. 너 같은 여자가 나를 만지면 더러워져. 민정은 충격을 받았죠. 여보, 술 드셨으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태준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야. 진짜 너 때문에 창피해 죽겠다고. 회사 사람들이 내 와이프 얼굴 보고 싶다는데 어떻게 데려가? 너 거울 좀 봐봐. 명자가 나와서 아들을 말렸어요. 태준아, 술 마시고 왜 이래? 하지만 태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내가 왜 이런 여자랑 결혼했는지 정말 후회돼 죽겠어요. 민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죠. 침대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민정은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낡은 결혼 반지를 바라봤어요. 반지 안쪽에 새겨진 작은 글자들이 희미하게 보였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태준의 회사 창립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정은 태준이 자신을 파티에 데려가지 않겠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 태준이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야, 민정아. 오늘 회사 행사에 너도 와. 민정은 깜짝 놀라며 물었죠. 정말요? 제가 가도 되나요?
태주는 대답 대신 웃기만 했어요. 그 웃음이 왠지 불안했지만 민정은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남편의 직장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민정은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화장도 정성스럽게 했어요. 거울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죠. 오늘은 남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내가 되어야겠어. 명자가 민정의 모습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화장을 아무리 해봤자 달라지겠어? 그래도 우리 아들 얼굴에 먹칠하지는 말아라. 민정의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지만 참았어요. 네, 어머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사장은 서울 시내의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태준과 민정이 도착하자 직원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모님도 처음 뵙겠습니다. 민정은 정중하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태준의 아내 민정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런데 태준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계획이 있는 듯한 모습이었죠. 행사가 시작되고 태준이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 창립 3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죠. 그때 태준이 갑자기 민정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 그리고 오늘은 우리 아내도 처음 나왔는데요. 민정이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준이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내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민정의 가슴이 두근거렸죠. 남편이 자신을 칭찬하는 건가 싶어서요. 그런데 태준의 다음 말에 민정은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아내는 시골에서 감자 팔던 손이거든요. 정말 투박하죠? 행사장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태준이 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손 좀 보세요. 정말 농사일 하던 티가 나지 않나요? 민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죠. 어떤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재미있으세요. 사모님이 그렇게 시골 출신이셨군요. 다른 직원도 맞장구 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소박해 보이시는구나. 민정은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태준이 마이크를 들고 계속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아내는 참 착해요. 시어머니 뒷바라지도 잘하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거든요. 이런 아내가 있어서 제가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또 웃었어요. 민정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명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재미있지? 며느리 가지고 이렇게 웃음거리를 만들다니. 명자도 사람들과 함께 웃고 있었죠. 민정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거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모욕하는 거지? 나도 사람인데. 화장실에서 나오니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해? 어서 와. 아직 행사 안 끝났어.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여보,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태준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뭐가 문제야? 사실이잖아. 사람들도 재미있어 했고, 그날 이후 민정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명자는 며느리를 더욱 심하게 부렸어요. 빨래해, 청소해, 시장 가서 장도 봐와. 민정은 묵묵히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태주는 서지영과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어요. 회사에서 돌아오는 시간도 더 늦어졌죠. 어느 날 밤 태준이 새벽 2시에 들어왔습니다. 민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셨어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고 바로 씻으러 갔죠. 그런데 태준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민정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며칠 후 민정은 우연히 태준의 휴대폰을 보게 됐어요. 서지연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죠.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민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준에게 물어봐야 하나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어요. 여보, 서지연 씨와 무슨 사이예요? 태준이 화를 냈습니다. 뭐야, 내 폰 봤어? 누가 보라고 했어? 민정이 울먹이며 말했죠. 그런 게 아니라 궁금해서요. 우리는 부부잖아요. 태준이 비웃었어요. 부부? 너 같은 얼굴이랑은 외출도 창피해. 서지연이 얼마나 예쁜지 알아? 민정이 충격을 받아 쓰러지려 하자 태준이 말했습니다. 자기 주제도 모르면서 질투는 뭐래? 민정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죠. 극도의 스트레스로 쓰러지신 것 같아요. 한동안 안정을 취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명자가 의사에게 말했어요. 그깟 며느리 병원비에 돈 낭비하지 마세요. 집에서 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의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많이 약하신 상태라서요. 명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됐어요. 얼른 퇴원시켜 주세요. 민정은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손가락에 낡은 반지가 유독 무겁게 느껴졌어요. 민정이 병원에서 눈을 뜨니 낯선 남자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깐, 이 사람이 누구지? 민정이 놀라서 몸을 일으키려 하자 그 남자가 말했어요. 민정아, 나야. 정하석. 민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석 오빠? 어떻게 여기에? 하석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어. 내 보호자 연락처가 내 번호더라고. 민정이 기억했죠. 결혼할 때 응급연락처에 대학 동기인 하석의 번호를 적어뒀던 거였어요. 하석이 민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얼굴이 이렇게 여일 줄 몰랐어.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오빠, 나 정말 힘들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하석은 조용히 민정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남편이 회사 행사에서 나를 조롱했어. 시어머니는 나를 하녀처럼 부려. 그리고 남편은 다른 여자와. 말을 하다가 민정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석이 휴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너 이 반지 아직 끼고 있구나. 민정이 자신의 손가락을 내려다봤어요. 네, 결혼 반지죠. 하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반지 말이야. 민정이 의아해했죠. 이게 뭐가 특별한가요? 하석이 민정의 손을 들어 반지를 자세히 봤어요. 이 반지 안쪽 좀 봐봐. 민정이 반지를 빼서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한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하석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H, S, 재단 상속인 인증 문장이야. 민정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하석이 설명했습니다. 너 진짜 모르고 있었구나. 이건 한성그룹 상속인만 가질 수 있는 반지야. 민정의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한성그룹이요?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하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정아, 너 정말 모르고 살았구나. 너는 한성그룹 회장의 딸이야. 민정이 어리둥절해했죠. 오빠, 무슨 소리예요? 저는 시골에서 자란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석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 아버지가 너를 평범하게 키우고 싶어 했던 거야. 재벌 2세로 자라면 진짜 사랑을 모를까봐 걱정하셨거든. 민정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내가 정말? 하석이 끄덕였어요. 맞아. 넌 한성그룹의 정식 상속녀야. 대학 때 내가 너의 신분을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께서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말 못했어. 민정이 충격에 빠졌어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당한 모든 모욕은? 하석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 한성그룹 상속녀가 이런 대우를 받다니.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하석이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어. 유언으로 내가 준비되면 회사를 물려받으라고 하셨어.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나는 몰랐다고요? 하석이 민정을 위로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너를 평범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 하셨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할 이유가 없어. 민정이 고민에 빠졌어요. 하지만 나는 평범한 주부일 뿐이에요. 회사 경영 같은 건 모르는데. 하석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대학 때부터 똑똑했잖아.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민정이 결심을 굳혔어요. 정말 내가 한성그룹을 이어받을 수 있나요? 하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이미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어. 내가 결심만 하면 돼. 민정이 태준과 명자를 생각했어요. 그동안 나를 이렇게 무시했는데. 하석이 민정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지?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복수하고 싶어요. 하석이 웃었습니다. 그럼 제대로 해보자. 법적으로 완벽하게. 민정이 병원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태준과 명자는 민정이 들어오자 차갑게 맞았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병원비는 누가 낼 건데? 명자가 불평했어요. 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결혼증서, 통장, 인감증명서들을 하나씩 챙겼죠. 태준이 방에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뭐해, 이 시간에? 민정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정리하는 거예요. 태준이 비웃었습니다. 뭘 정리해? 가진 것도 없으면서. 민정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명자가 거실에서 소리쳤어요. 며느리, 내일 아침 일찍 시장 가서 김치 담글 배추 사와. 민정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더 이상 못하겠어요. 명자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민정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태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혼? 너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민정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집을 나섰어요. 뒤에서 태준과 명자가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하석의 사무실로 갔어요. 오빠, 이혼 소송 준비해 주세요. 하석이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미 다 준비했어. 내일 당장 접수할 수 있어. 민정이 서류에 서명하면서 말했어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네요. 하석이 격려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때야. 2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명동의 롯데호텔 대연회장에는 기자들과 경제계 인사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한성그룹의 경영승계 발표회가 열리는 날이었죠. 무대 위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민정이었어요. 하지만 2년 전에 그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단정한 정장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그룹 신임 대표이사 한민정입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져 나왔어요. 민정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한성그룹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대표님, 지방대 출신으로 대기업 CEO가 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민정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학벌보다는 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어요. 기존 경영진과의 갈등은 없으신가요? 민정이 당당하게 대답했죠. 실력으로 인정받겠습니다. 한성그룹은 새로운 도약을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민정은 하석과 함께 사무실로 향했어요. 하석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정말 완벽했어. 이제 진짜 시작이야.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그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때가 왔네요. 한편 태준의 광고회사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독촉장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태준이 머리를 싸매고 앉아 있을 때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또 채권자가 왔어요. 태준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문 잠그고 없다고 해.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급여도 밀려 있잖아요. 태준이 화를 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서지연이 돈 들고 튀었는데. 서지연은 이미 한 달 전에 회사 자금을 빼돌려 해외로 도망친 상태였어요. 태준이 믿고 맡겼던 대형 프로젝트 자금까지 모두 가져간 채로 말이죠. 태준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이런 젠장 어떻게 된 거야? 그때 직원이 신문을 들고 왔어요. 사장님, 이거 보세요. 한성그룹에서 대형 광고 프로젝트 입찰한다고 해요. 태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 얼마짜리야? 직원이 신문을 펼쳐 보였어요. 100억 규모라고 나와 있어요. 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거야, 이거 따내면 살 수 있어. 당장 준비해.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 회사 상황이 이런데 과연 될까요? 태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될 게 뭐야? 내가 광고계에서 얼마나 오래 일했는데. 몇 시간 후 태준은 정장을 차려입고 한성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어요. 높은 빌딩을 올려다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여기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야. 로비에 들어서니 직원이 안내했어요. 대표님 오시면 바로 20층 회의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태준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긴장했어요. 오늘만 잘하면 돼. 제발 이번만. 20층에 도착해서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태준 광고 대표입니다. 그런데 회의실 맨 끝에 앉아 있는 여성을 보고 태준이 얼어붙었어요. 설마 저 사람이? 그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민정이었죠. 태준의 입이 벌어졌어요. 민정? 너가 왜 여기에? 민정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성그룹 대표이사 한민정입니다. 태준이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잠깐, 뭔 소리야? 너가 한성그룹 대표라고? 민정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시작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태준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아니, 잠깐만. 이게 무슨 상황이야? 너가 어떻게? 민정이 손목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5분 드릴게요. 시작하지 않으시면 다음 업체로 넘어가겠습니다. 태준이 어쩔 수 없이 노트북을 켰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조작이 안 됐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목소리가 계속 떨렸어요. 민정은 무표정하게 태준의 발표를 듣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겨우 발표를 마치자 말했어요. 민정아, 아니 대표님. 우리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민정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따로 할 말은 없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통보하겠어요. 태준이 절실하게 말했어요. 민정아, 제발. 우리 사이잖아. 민정이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최 대표님, 사적인 감정과 비즈니스는 별개입니다. 그리고는 회의실을 나가버렸어요. 태준이 멍하니 서 있을 때 하석이 들어왔습니다. 최 대표님이시죠? 저는 한성그룹 법무팀 정하석입니다.
태준이 하석을 알아봤어요. 너 민정이 대학 동기 아니야? 하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귀하의 제안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태준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왜? 뭐가 문제야? 하석이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윤리 위반 업체와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태준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윤리 위반이 뭔 소리야? 하석이 설명했습니다. 자금 유용, 세금 포탈,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까지.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그걸 다 알고? 하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철저히 조사합니다. 그리고는 태준을 두고 나가버렸죠. 태준이 혼자 회의실에 남아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민정이가 재벌이었다고? 태준이 한성그룹 본사에서 나와 차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민정이가 한성그룹 대표라니. 핸드폰을 꺼내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당장 집으로 가겠어요. 명자가 놀란 목소리로 답했어요. 왜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태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일단 집에서 기다리세요. 집에 도착하니 명자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준아, 대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새하얗네. 태준이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민정이 말이에요. 명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 계집애가 또 뭔 짓을 했어? 이혼한 지 2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신경 쓰이니?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정이가 한성그룹 대표예요. 명자가 못 알아듣겠다는 표정을 지었죠. 뭐라고? 한성그룹이 어디야? 태준이 설명했습니다. 대기업이에요. 재벌 그룹이라고요. 그런데 민정이가 거기 대표라니까요. 명자가 어이없어 했어요. 에이, 말도 안 돼. 그 시골 계집애가 무슨 대기업 대표야? 너 착각한 거 아니야? 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착각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봤다니까요. 한성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만났어요. 명자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설마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 아니야? 태준이 답답해하며 말했어요. 얼굴을 봤다니까요. 분명히 민정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명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달라졌다니? 어떻게? 태준이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자신감도 넘치고 말투도 완전히 바뀌었고. 명자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정말 그 계집애가 재벌이었다는 소리야?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왜 한성그룹 대표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명자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잠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태준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재벌 상속녀를 촌년이라고 놀렸던 거예요. 명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럼 우리가 그동안 한성그룹 상속녀를 시골 출신이라고? 태준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회사는 망해가고 있고. 명자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래서 오늘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어? 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연히 떨어졌죠. 윤리 위반 업체라면서 거절당했어요. 명자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윤리 위반이 뭔 소리야? 태준이 설명했습니다. 자금 유용, 세금 포탈 이런 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명자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 태준이 답답하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 조사를 했나 봐요. 명자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위험한 거 아니야?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한성그룹 같은 대기업이면 뭘 못하겠어요? 명자가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며느리를 너무 심하게 굴었나? 태준이 비웃었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해요? 이미 늦었어요. 명자가 태준을 원망하며 말했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왜 아내를 그렇게 무시했어? 재벌이었는데. 태준이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무시했잖아요. 혼자 뭘 잘했다고 그래요? 명자가 변명했어요. 난 몰랐어. 그 계집애가 재벌인 줄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지. 태준이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재벌이어서 잘해주는 거예요? 사람이라서 잘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명자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렇긴 하지만. 태준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회사는 망하고 있고. 명자가 제안했어요. 민정이한테 가서 사과하면 안 될까?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차갑고 냉정하게 변했어요. 명자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태준이 답답하게 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일단 회사부터 정리해야겠어요. 그때 태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상대방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태준 대표님이시죠? 저는 국세청 조사관입니다. 태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국세청이요? 조사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조사관이 답했습니다. 세무조사 관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말씀드리겠어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명자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누구야? 태준이 절망적으로 답했어요. 국세청이에요. 세무조사 나오라고 해요. 명자가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태준이 혼잣말을 했어요. 민정이가 정말 복수하는 거구나.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명자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그때 왜 그랬을까? 태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뭐래요? 이미 모든 게 늦었어요. 명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정말 민정이한테 빌어볼 생각은 없어?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을 거예요. 오늘 봤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는 창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재벌 상속녀를 촌년이라고 놀렸다니. 다음 날 아침 태준은 국세청에 출석했습니다. 조사관이 두꺼운 파일을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최 대표님, 여기 보시면 문제가 많네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떤 문제들인가요? 조사관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우선 허위 계약서가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개인 용도로 사용된 회사 자금들도 있고요.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어떻게 알게 되신 건가요? 조사관이 답했습니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주 자세한 자료와 함께요. 태준이 민정을 떠올렸어요. 설마 민정이가? 조사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명자 씨 통장으로 들어간 돈들도 문제가 되겠네요. 태준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통장요? 조사관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회사 매출의 일부가 지속적으로 개인 통장으로 빠져나갔더군요. 세금 신고도 안 하고 말이에요. 태준이 변명하려 했어요. 그건 생활비였어요. 어머니께 드린 용돈이고. 조사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돈이라고 해도 세금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너무 큽니다. 태준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사관이 딱딱하게 답했습니다.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형사처벌과 추징금을 각오하셔야겠네요. 한편 명자는 집에서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집에 돌아오자 다급하게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 태준이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끝났어요. 검찰 송치된대요. 명자가 소리쳤어요. 뭐라고? 검찰이라고?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통장 문제도 걸렸어요. 명자가 당황했어요. 내 통장이 왜? 태준이 설명했습니다. 회사 돈을 어머니께 드린 것도 세금 신고를 안 해서 문제래요. 명자가 화를 냈어요. 그럼 내가 범죄자란 말이야? 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셈이죠. 우리 둘 다 끝난 거예요. 명자가 민정을 원망하며 말했어요. 그 계집애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복수한다고 이런 짓을? 태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복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못한 게 맞잖아요. 명자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가족이었는데. 태준이 반박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범법행위가 용서돼요? 며칠 후 언론에 기사가 났습니다. 한 기자가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대표님, 전 남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정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법적 문제는 별개입니다. 잘못된 건 바로잡혀야죠. 기자가 더 물었어요. 복수 차원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그 기사가 나간 후 여론이 들끓었어요. 누군가는 민정을 지지했고 누군가는 비판했죠. 하지만 민정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정은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2년 전 응급실에서 민정을 돌봐준 간호사를 찾아갔죠. 간호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 그때 그분이시네요. 많이 좋아 보이세요. 민정이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간호사가 당황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민정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작은 감사의 표시예요. 고마운 분들은 잊지 않거든요. 간호사가 감동해서 말했어요.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그때도 느꼈어요. 민정은 예전에 하숙했던 집도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가 민정을 알아보고 반가워했어요. 어머, 민정이 아니니? 얼마나 오랜만이야. 민정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주머니가 민정의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어머, 완전히 달라졌네.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민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정말 신세 많이 졌어요. 그리고는 아주머니에게도 봉투를 건넸죠. 아주머니가 거절했어요. 이게 뭐야? 이런 건 받을 수 없어. 민정이 고집했습니다. 제가 힘들 때 도와주셨잖아요. 꼭 받으세요. 아주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운 아이구나. 착한 사람한테는 복이 온다더니. 그 무렵 태준은 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태준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려 하자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전부인의 복수라고 생각하시나요? 태준이 대답하지 않고 걸어갔어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국민들에게 할 말이 있나요? 태준이 잠깐 멈춰서더니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그리고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검사가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시나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모두 제가 한 일입니다. 검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다른 공범은 없나요? 태준이 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모르고 계셨어요. 제가 혼자 한 일입니다. 검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계좌는 어머님 명의인데요. 태준이 변명했습니다. 제가 임의로 한 거예요. 어머니께 말씀도 안 드렸고요. 검사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모든 책임을 지시겠다는 말씀인가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 시각 민정은 사무실에서 하석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석이 물었습니다. 태준이 어머니 죄까지 뒤집어 쓰겠다는데 어떻게 할래? 민정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건 태준의 선택이에요. 저는 사실만 밝힌 거죠. 하석이 감탄했어요. 정말 완전히 달라졌구나. 민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나가는 것 같아요. 한성그룹 본사 로비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기자들이 입구 주변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태준이 나타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오전 9시경 태준이 정말로 나타났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며칠 사이에 살이 많이 빠져 보였죠.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최 대표님, 오늘 왜 오신 건가요? 태준이 대답 없이 로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안 요원이 막으려 하자 태준이 말했어요. 한민정 대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보안 요원이 전화를 걸었죠. 대표님, 최태준 씨가 찾아왔는데요. 민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로비에서 기다리라고 하세요. 태준은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민정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기자들과 직원들이 태준을 지켜보고 있었죠. 태준이 불안해하며 다시 보안요원에게 말했어요. 다시 한번 연락해 주시겠어요? 보안요원이 전화를 걸었지만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계속 기다리라고 하시네요. 2시간이 더 지났어요. 태준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드러났죠. 그때 태준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로비 한가운데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기자들이 깜짝 놀라며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태준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민정아,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이 계속 소리쳤어요. 제발 한 번만.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대표님 전 남편이라면서 정말 무릎 꿇고 빌고 있네. 태준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민정아,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 알아. 너를 그렇게 무시했던 내가 정말 잘못했어. 기자들이 열심히 촬영하고 있었어요. 이건 대박 뉴스가 될 거라는 생각에 흥분했죠. 태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도 아파서 쓰러졌어. 제발 한 번만 봐줘.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민정이 내려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태준을 보지도 않고 회의실로 향했죠. 태준이 더욱 절실하게 외쳤어요. 민정아, 무시하지 마. 한 번만 이야기하자. 민정이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서 잠깐 돌아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죠. 태준이 무릎을 꿇은 채로 소리쳤습니다. 민정아, 제발. 하지만 민정은 이미 회의실 문을 닫았어요. 보안 요원들이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태준이 고집했어요. 아니에요. 민정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보안 요원이 난처해했죠. 하지만 이렇게 계시면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요. 태준이 완강했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민정이와 꼭 이야기해야 해요. 회의실 안에서 민정은 임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대표님, 밖에서 소란스러운데 괜찮으신가요? 민정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업무를 계속하죠. 다른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개인적인 일과 회사 업무는 분리해서 생각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정은 하석을 불렀어요. 하석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태준이 아직도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민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용서란 상대가 진심으로 달라질 때 가능한 거예요. 하석이 물었습니다. 그럼 태준은 진심이 아니라는 뜻이야?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후회한다면 저런 식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 하석이 동의했습니다. 맞아. 진짜 반성한다면 조용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살아갈 텐데. 민정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내일 재판이 있죠? 하석이 확인했습니다. 네, 최종 선고가 나올 예정이에요. 민정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나는군요. 다음 날 법정에서 태준의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피고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판사님.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추징금 50억 원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50억이요? 판사가 엄격하게 말했습니다. 탈세 규모에 비하면 적은 편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태준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태준이 지친 목소리로 답했어요. 조용히 살겠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었어요. 한편 명자는 시골집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쓰러져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문병을 왔죠. 많이 아프시구려. 명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내가 며느리를 잘못 대했나 봐요. 이웃 아주머니가 위로했습니다.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라도 반성하시면 되죠. 명자가 후회하며 말했어요. 그때 왜 그랬을까? 며느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이웃 아주머니가 혀를 찼어요.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데. 민정은 태준의 옛 회사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억울하게 해고된 사람들이었어요. 한 직원이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새 직장을 구했어요. 민정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잘못은 개인의 것이고 무고한 분들이 피해를 받을 이유는 없죠. 다른 직원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네요. 민정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민정은 하석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하석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 시내 한 호텔 대연회장에서 한성재단 장학금 수여식이 열리고 있었어요. 무대에는 깔끔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제3회 한성재단 장학금 수여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정이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한성재단 이사장 한민정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죠. 오늘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새로운 장학금을 신설하게 됐거든요. 청중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민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최태준 기념 장학금입니다. 젊은 광고 디자이너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이에요. 회장 뒤쪽에 앉아있던 태준이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장학금이 만들어진다니 믿을 수 없었죠. 태준은 수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많이 야윈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조용히 앉아서 민정의 말을 듣고 있었죠. 민정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장학금은 재능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왜 하필 그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드신 건가요? 민정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태준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죠. 민정이 장학생들을 호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우 학생, 박민수 학생, 이하영 학생. 젊은 학생들이 하나씩 상을 받으러 나왔어요. 모두 밝은 표정이었죠. 한 학생이 소감을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디자이너가 되겠어요. 민정이 따뜻하게 박수를 쳤어요. 그 모습을 보던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장학금 수여가 끝나고 민정이 마지막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민정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지 않아요. 마음에 있습니다. 태준이 민정을 바라봤어요. 민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마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민정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 말을 듣던 태준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죠.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않게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 나와서 태준이 벽에 기대어 섰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죠.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민정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제야 알겠어. 연설장에서 민정이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장학금을 받으신 학생들도 앞으로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민정이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동적인 연설이었어요. 민정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제가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장학 사업을 계속하실 건가요?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더 많이 지원하겠어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민정은 담담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한 기자가 민정의 손을 보고 말했습니다. 대표님, 그 반지가 특별해 보이는데요? 민정이 자신의 손가락을 내려다봤어요. HS 재단 문장이 새겨진 반지가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이건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라고 하셨죠. 기자가 호기심을 보였어요. 무엇을 새기라고 하신 건가요? 민정이 반지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행사가 모두 끝나고 민정은 하석과 함께 호텔을 나왔어요. 하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연설 정말 좋았어. 태준도 많이 느꼈을 거야.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길 바라요.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용서하는 마음이 낫죠. 하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용서한 거야? 민정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한 거죠. 하석이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민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차를 타고 가면서 민정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죠. 정말 긴 여행이었네요. 하석이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어? 민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때 민정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상대방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정 씨인가요? 저 태준이에요. 민정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장학금 만들어줘서. 민정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태준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정말 많이 미안해. 민정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우리 모두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하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민정이 평온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차는 서울의 밤거리를 달려갔습니다. 민정의 손가락에서 반지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